일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무려 400% 뛰어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히라가나는 3개월, 한글은 단 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가 한글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현상을 처음 마주한 건 게이오대 교수 타카하시 노조미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타카하시 노조미입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죠. 26년간 아이들의 학습 메커니즘을 연구해왔어요. 저는 지금 일본 교육청에 한글 커리큘럼을 제안하려 합니다. 동료들은 미쳤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것 앞에서는 아무도 미쳤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건 3개월 전 그 오후에 시작되었어요.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죠.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문이 열리자 사이토 하루키가 서 있었어요. 제 수제자, 4년 연속 1등인 완벽한 학생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하루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함이 묻어났죠. 하루키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온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한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제 손에서 살짝 기울었어요. 한글. 갑자기 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루키. 여긴 일본 교육심리학과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루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 등이 의자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26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지만 하루키 같은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리 없었어요. 뭔가 있다는 뜻이었죠. 어떤 일? 실습 때 만난 7살 타로군 기억하세요? 6개월째 히라가나도 못 쓰던. 맞아요. 언어 지체 의심까지 받던 아이요. 하루키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사진 속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도 쓸 수 있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이걸 타로가 썼다고. 네. 한글 자음 모음 원리를 5분 설명한 직후요. 펜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딸깍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렸어요. 5분이라고. 기억과 아가 만나서 가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눈이 갑자기 반짝이더라고요. 마치 뭔가 깨달은 것처럼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6개월 동안 한 글자도 못 쓰던 아이가 5분 만에 그 아이가 스스로 다른 글자들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제가 26년 동안 연구해온 학습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상이었어요. 하루키, 그건 그냥 우연이야. 아이가 갑자기 성숙해진 거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하루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로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아이가 집에서 밤늦게까지 글자 쓰기 연습을 한다고요. 6개월 동안 글자만 보면 울던 아이가요. 그 순간 연구실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제 호흡 소리만 들렸어요. 하루키가 조심스럽게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파일 속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실험 설계안, 대조군 기준, 평가 방식, 윤리적 고려 사항까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키는 정식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왔어요. 제자에게서 이런 완성도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3주 동안 밤새면서 만들었어요. 교수님이 거절하실 줄 알았거든요. 파일을 넘기며 봤습니다. 통계적 오류 가능성 제거 방안, 피실험자 선정 기준, 측정 도구까지.
박사 논문 수준의 설계였어요. 만약, 정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일까요? 정식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통제된 환경에서요. 하루키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 한글 연구라니 미쳤다고 할 텐데.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본능이 꿈틀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해보자.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동일한 나이와 IQ, 같은 학습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 20명은 한글을, B그룹 20명은 히라가아나를 배우도록 했죠. 완벽한 통제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확신했어요. 이제 하루키의 착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지. 그런데 3주차, 오후 2시.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펜을 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한글 학습 그룹, 평균 습득률 94%. 히라가아나 학습 그룹, 평균 습득률 23%. 이건 오류야.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히라가아나를 배운 아이들보다 4배나 빨리 글자를 익혔다는 거였습니다. 26년 경력에 이런 차이는 처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거야. 실험 설계에 오류가 있었나? 아니면 데이터 입력 실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실험을 담당한 하루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루키, 데이터 확인 좀 해봐. 뭔가 이상해. 교수님, 저도 3번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맞다고? 4배 차이가? 네.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루키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글 그룹 아이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당장 오셔서 보세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30분 후 실험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동 한글 교실 앞에 섰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도 쓸 수 있어요. 7살 케이타가 칠판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마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급히 비동 히라가아나 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대조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글자를 조용히 따라 쓰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대답했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원래 그런 모양이야.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쪽은 왜를 묻고 다른 쪽은 그냥 외워라고 답하고 있었어요. 어려워요. 또 다른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따라 써봐. 많이 써보면 외워질 거야. 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연필을 꽉 쥐고 있었지만 눈에는 좌절감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쪽은 창조하고 있었고 다른 쪽은 복사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명이었어요. 실험이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그룹 아이들이 자모 원리를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이건 기억이랑 아가 만나서 가가 되는 거죠? 9살 아이가 칠판에 글자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원리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만들어가는 문자였습니다. 중간 점검 회의에서 동료 교수들에게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 교수가 무심한 듯 말했어요. 애들이 재밌어 했겠네요. 근데 왜 굳이 한글이야? 일본 글자도 충분히 좋잖아요. 또 다른 교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한국 콘텐츠 덕분 아니겠어요? 다음엔 BTS가 교과서에 나오겠네요. 분위기는 웃음 섞인 듯 했지만
저는 뼈 있는 말에 속으로 긴장했어요. 이 실험이 단순한 학문을 넘어 누군가에겐 문화적 도전으로 읽힐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히라가나는 단기 기억에 의존했지만 한글은 개념적 접근을 했어요. 세종대왕의 원리를 어린 일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학습 시스템이었어요. 실험 4주차, 금요일 오후. 하루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지금 당장 와보세요. 유우타 때문에요. 유우타는 한글 그룹의 8세 아이였습니다. 실험 시작 전 면담에서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엄마 뒤에 숨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였죠. 글자 써본 적 있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자 배우고 싶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려워요. 제가 바보 같아요. 그런 유우타가 4주 만에 뭔가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교실에 도착했을 때 유우타는 혼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눈빛에 뭔가 살아있는 게 보였죠. 살금살금 다가가 봤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유우타는 똑똑해요. 유우타는 글자를 써요. 유우타는 기뻐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쓰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같았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방법으로요. 유타. 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를 숨기려고 했어요. 괜찮아, 잘 썼구나. 이걸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 어제부터요. 왜 이렇게 쓰게 됐지? 유우타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로 쓰면 제가 달라 보여요. 더 똑똑해 보여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떻게 달라 보이는데? 히라가나로는 제 이름밖에 못 써요. 근데 한글로는 제 마음도 쓸 수 있어요. 마음을 쓴다고. 유우타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유우타의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아이가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글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재발견하는 도구였던 거죠. 숨겨뒀던 마음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우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유우타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서 뭔가 쓰고 있는데 뭘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하루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유우타 엄마가 밤새 우셨대요. 아이 일기장 보시고는. 연구 결과가 게이오대 공식 보고서에 실린 지 3일 후였습니다. 학과장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한글 연구건이라고 짧게 적힌 회의 안건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불안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2명의 교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냉소 섞인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루키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굳은 얼굴로 기록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중견 교수 하야시가 나를 세우며 말을 던졌습니다. 타카시 교수, 지금 우리가 한류 특파원이 된 겁니까? 왜 하필 한국 문자를 택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연구할 문자가 없습니까? 가나카나 개선, 한자 교육법 연구는 생각 안 하셨나요? 또 다른 교수 사토가 조용히 말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학문적 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 정서적 저항감은 충분히 고려하셨는지요? 학부모나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학문적 토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언론에서 초등학생에게 한국어 주입 같은 식으로 뽑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과학보다 사회적 반발이 먼저일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실험 설계서의 모든 항목을 다시 머릿속으로 돌려봤어요.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결과도 명확했고요. 아이들의 변화도 실제였어요. 그런데 이건 학문 외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교수님, 현실을 보세요. 오카다가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연구비 출처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받은 건 아니죠?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런 의심을 받다니. 연구는 국경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경이 없다고요? 교수님, 너무 순진하시네요. 사토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정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도, 아무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도 이건 이미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어요. 그저 좋은 결과를 낸 문자일 뿐인데 이념과 정치가 개입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학과장이 무겁게 말했어요.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정리할 것인지.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면서 연구를 지속할 것인가? 진실을 포기할 것인가? 언론 보도가 나간 후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험악했어요. 강당에 몰린 150여 명의 학부모들, 그중 절반은 낯선 표정이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겁니까? 한 아버지가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일본 문자도 제대로 못 쓰는데 다른 나라 것부터 배운다고요? 다른 학부모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과학적 연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때 한 어머니가 뒤쪽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우타의 어머니였어요. 잠깐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이는 유아기 언어 지체 판정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언어 치료사를 만났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이름도 제 이름도 또박또박 써요. 유우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이에겐 한글이 치료였어요. 왜 이런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유우타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 보였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날카롭던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어요. 또 다른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케이타도 그래요. 글자 쓰기를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매일 일기를 써요. 한글로요. 미사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명, 두 명씩 일어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였어요. 정치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대하던 학부모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루키가 데리고 온 한글 학습 그룹 아이들이었어요. 유우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빠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예요. 아이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전에 글자를 못 썼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제가 달라졌어요. 유우타가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케이타가 나섰습니다. 저는 한글이 레고 같아요. 조립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재밌어요. 미사키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저한테 상장을 줬어요. 저를 똑똑하게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에 타로가 나섰어요. 가장 어린 7살 아이였죠. 저는 전에 글자를 못 썼어요.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써요. 아이가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타로는 행복해요. 그 순간 강당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그날 저녁 유우타 어머니의 발언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이전에 아이의 변화다. 한글이 우리 아이를 바꿨다라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정치적 해석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게이오대 총장실에 직접 보고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저는 지금 교육학자로서의 소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문자가 아닙니다. 배움의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총장이 보고서를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타카하시 교수, 결과가 이렇다면 계속 연구해 보시죠. 연구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한글 박물관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서울 용산에 있는 한글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구부터 한글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한글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전시실을 돌아보며 한글의 역사를 하나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섰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서문을 쓴 그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란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 외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생각하셨어요. 양반들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 순간 제가 목격한 일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우타가 처음 글자를 썼을 때의 환한 표정, 케이타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며 기뻐하던 모습. 정말로 백성을 위해 만들었군요. 50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가 지금 일본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경외심과 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글 박물관 관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가 세종대왕의 뜻을 현대에 이어가는 일이에요. 한글이 전 세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세종대왕을 만났다. 500년 전 그분의 마음을 이해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 연구는 계속되어야 했어요. 세종대왕의 철학이 21세기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본 교육청에 정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초등 문자 교육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문부과학성 회의실 10명의 교육정책 담당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문자를 가르치자는 게 아닙니다. 효과적인 문자 교육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아이들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94% vs 23%의 습득률 차이, 유우타의 일기장, 아이들의 자신감 변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면 일본 아이들의 문자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라가하나 대신 한글을 가르치자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를 히라가하나 교육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문자를 조립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단계로 5개 학교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교육과 병행하면서 효과를 비교 측정하는 거죠.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읽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독증, 언어 지체 아동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과장이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3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교육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사 연수가 시작되었어요. 30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한글 자모의 조합 원리를 일본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을 품던 선생님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베테랑 교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시범 학교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자 습득률 평균 40% 향상. 읽기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의 85%가 개선 효과를 보였어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글자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단어도 스스로 읽을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정식 커리큘럼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일본 교육에 제도적으로 들어가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처음엔 한류 열풍 정도로 여겨졌던 한글이 이제는 교육 혁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수업 전 아이들에게 한 문장을 들려줍니다. 그건 기억과 아가 만나서 만든 글자야. 너희처럼 서로 만나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글자를 만들어가죠. 저는 이제 한글을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도구예요. 아이를 웃게 만들고 배우게 하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도구. 한글이 증명한 건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의 도구였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꿈꿨던 것이 지금 일본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쉽게 배우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유우타는 이제 반에서 가장 적극적인 아이가 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오죠. 케이타는 친구들에게 한글 원리를 설명해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타로는 엄마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편지를 써주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종대왕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이름은 한글입니다.